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요. 도대체 저 언니 영상 언제 올리는 거야? 왜 이렇게 또 안 올리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셨던 우리 로즈마리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편집을 해봐야 아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저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 제일 솔직한 영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굳이 싶어서 안 했던 얘기들을 오늘 좀 했거든요. 찐 로즈마리들만 봐줬으면 싶은 그런 겟레디랄까? 생각들, 감정들, 뭔가 속마음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 구독자 모임이랑 플리마켓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하고 지내는지 그런 얘기도 했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같이 수다를 떨어 가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수다를 많이 떨면서 고민 상담을 하면서 겟레디 인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찍는 영상이랍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다시 또 같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다시 찍냐면 좀 빼먹고 못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좀 늦었는데 그냥 새롭게 다시 찍자. 최대한 최근 영상을 올리는 게 맞겠지?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고 앉았습니다. 일단 쿠션을 호다다닥 바르고 시작을 해볼게요. 나스 아쿠아 쿠션 남산 컬러 쓰고 있고 제가 정말 즐겨 바르는 쿠션 중에 하나라서 다 썩어가지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네요. 할 얘기들을 빼먹지 않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시 찍긴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앞머리를 기르는 중인데 앞머리가 아직까지도 좀 거지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핀을 꽂아놨습니다. 잡티가 가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잡티는 컨실러 해줄 건데요. 제가 요즘 컨실러 바르는 방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요즘 자주 썼던 컨실러는 이거거든요. 레트렉 컨실러랑 그다음에 나스 크리미 컨실러 원래 둘 다 잘 쓰는 건데 많이 써가지고 이 샘플로 가지고 있던 나스 컨실러 새 제품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일단 좀 손등에다가 덜어준 다음에 요즘 제가 잘 쓰는 컨실러입니다. 더샘 컨실러인데 여기에서 이 보라색을 좀 잘 쓰거든요. 화사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파우더도 보라색 쓰고 컨실러도 보라색 섞어서 쓰거든요. 그리고 컨실러 붓은 피카소 207번 브러쉬 쓰는데 이거는 섀도우 브러쉬로 나온 거거든요. 거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촘촘하지 않은 그런 브러쉬라서 저는 오히려 컨실러 바르기 좀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스팟 바를 때는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잡티 부위를 살살 긁어주듯이 바르면 밑에 칠해놓은 파운데이션이 벗겨지지도 않으면서 잘 올라가가지고 좋더라고요. 메이크업을 중점적으로 찍을 일이 있으면 그때 자세히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사실 오늘 겟레디미를 찍는 이유는 화장법보다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찍는 게 크거든요. 토크 형식으로만 찍기에는 좀 살짝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고 뭔가 주제도 없는 영상일 것 같아가지고 겟레디 하면서 찍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쉐딩 들어갈 부분, 파우더 처리할 부분들 살짝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맥 이 픽스 파우더인데 라벤더 컬러예요. 그래서 얼굴 화사하게 밝혀줄 때 좋더라고요. 이 라벤더 컬러 파우더를 특히 이제 팔자주름 같은 데 밝힐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되게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그냥 다 편집을 해버렸다 했던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엄청 예전에 카메라 켜놓고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좀 길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날. 너무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것 같고 너무 막막한 마음에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 한번 로즈마리들한테 터놓고 저의 고민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오늘 하려는 얘기랑 조금 비슷해요. 제가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찍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고민을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싶긴 했거든요. 쉐딩해줄게요. 화장에 집중이 안 되네. 퀵 메이크업이거든요. 저 거의 한 20분 만에 뚝딱 해치우고 가는 그런 메이크업이라서 눈썹은 펜슬로 그리기 전에 먼저 쉐딩으로 면 채워줄 거라서 사선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눈썹 면을 채워줄게요. 아니 저 언니는 분명히 올려준다고 해놓고서 왜 영상을 안 올리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궁금해하시는 좀 우리 로즈마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텐데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그런 게 찾아오거든요, 주기적으로. 찍고 나서 편집을 하면서 다시 봐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영상이. 그런 내부적인 저의 스트레스, 번아웃이라고 해야겠죠? 그거랑 외부적인 요인은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조금 더 제가 얘기하기 편해졌을 때 그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유튜브를 지금까지 혼자 운영해 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번아웃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코로나 이후부터 2020년도 때부터 다운이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딱 그 시기? 그 2020년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영상을 올리면서 부담스럽다는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는데 가끔씩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뭘까? 왜 업로드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직진만 하고 있다가 그때쯤 한 번 브레이크가 걸렸었어요. 그때 저한테. 근데 진짜 유난히 엄청 힘들어했었거든요.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좀 비슷한 일이 있으면 문득문득 다시 그 감정이 막 벅차오를 때가 있고 이 로즈마리들이 저한테 주는 관심은 정말 항상 너무 고맙고 매번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그렇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관심을 그렇게 받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막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좀 현타가 올 때도 있고 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반박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시하면 그만이고 그동안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저한테는 그 뒤로 불쑥불쑥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만 비슷한 일이 뭔가 있다 싶으면은 업로드가 너무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좀 모순인 것 같기도 한 게 그래서 더 답이 없다고 느꼈던 게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라는 공간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원할 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보기를 원하는 거는 저의 욕심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식 중에 그걸 계속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다 보니까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그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야 되는 성격이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자라는 주의예요. 저의 성격이 원래. 근데 이제 저도 사회화를 거치다 보고 오히려 그러면 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좀 참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되게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게 항상 저는 매번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올릴까 말까 이 고민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이걸 올리면은 좋아해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흠을 잡아가지고 뭔가 뭐라고 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 영상을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순된 감정이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계속 조금씩 쌓였었어요. 그게 이런 얘기를 지인들한테는 펑펑 울면서 막 얘기한 적도 있었고 뭐 이쯤 되면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집착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또 제가 이런 거를 막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징징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듣는 사람도 좀 피곤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말하는 스타일은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혼자 속으로 좀 삭히는 스타일? 오늘 이 영상도 좀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안 봤으면 좋겠긴 해요. 저는 오늘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다 얘기를 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기도 하고 공감을 받고 싶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요. 사실 지금 완전 행설수설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로즈마리들도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그 시점 이후로 뭔가 그 전보다는 열정이 좀 떨어졌다 싶은 거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좀 저를 잘 아시던 분들이라면. 그렇다고 뭐 쭉 이랬던 건 아니고 반짝 열심히 하는 기간이 있었다가 또다시 번아웃, 뭐 슬럼프 왔다가 또다시 회복하고 또 괜찮아졌다가 극복하고 싶으니까 주변에서 또 들었던 조언이 뭐냐면 너무 진심으로 하니까 자꾸 그렇게 번아웃이 오고 슬럼프가 오는 거다. 진심을 빼고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듣기도 했거든요. 저랑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일로만 생각했으면 오히려 더 쉬웠을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이나 이 채널 하나가 그냥 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뭐 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저 진짜 편집 다 했는데 버린 영상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가끔씩 스토리에 얘기를 하면은 로즈마리들이 그냥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또 그냥 올리지는 또 못하고 제 성격상 어떤 영상이 낑겨가지고 올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막 진짜 몇 년 전에 갔던 일본 여행 브이로그도 편집을 진짜 20분짜리를 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올리고 다꾸 영상으로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어쨌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멋있다, 예쁘다, 잘했다 해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한 번 내 마음에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영상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유튜버한테 있어서 재촬영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영상 올릴 바에는 재촬영이 낫다 이거예요. 재촬영 3번 할 시간에 새로운 거를 3번 찍으면 영상이 3개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똑똑한 처사이고 그치만 진짜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마음에 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찍는 거죠. 저는 그게 제 개인 영상뿐만 아니고 광고가 녹아있는 영상도 특히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추천 영상도 그때 제가 그거를 파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는 광고 영상이었는데 제가 파리 갔을 때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목소리가 맛이 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찍긴 찍었죠. 코로나 걸린 거 어쨌든 제 사정이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다시 찍겠다. 더 밝고 예쁘게.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그것도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가 좀 컨디션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고 나서 3번째로 다시 찍은 거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좀 텐션 좀 올리고 컨디션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2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겟레디 위미보다는 좀 수다 영상에 가깝죠? 오늘 영상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그만큼 영상 하나하나에 되게 진심이고 절대 하나도 대충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5분이면 5분 영상, 10분이면 10분 영상을 봤을 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 생각을 하고서 만든단 말이에요. 대충 만들면 그리고 보는 사람이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제가 영상의 진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의 의도를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뭔가 내팽겨 쳤다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오히려 그 반대예요. 대충 올리고 싶지 않다는 거. 올라갈 예정이었던 영상이나 쇼츠도 사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잠깐 스포하기도 했고 뭐 라이브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버렸거든요. 다시 찍어야지 생각하고 이게 저의 내부적인 요인이었고 뭐 외부적인 요인도 겹치긴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좀 번아웃이 좀 크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야 그래도 이유가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배터리 한번 갈고 왔는데 어디까지 말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감정이 느껴졌을 때 한 달? 그 정도면 또 다시 충분히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따로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징징대는 것 같다고 느껴져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굳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그냥 미리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했으면은 좀 기다리는 우리 로즈마리들이 덜 섭섭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쯤 올라올지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좀 그런 피드백이 좀 있었잖아요? 계속 기다려달란 말을 하기도 미안하고 그냥 내가 대충 후다다닥 알아서 회복하고 최대한 빨리 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굳이 요즘 뭐 번아웃이 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알아서 빨리 으라차차 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랬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한 올린 지 3주 정도 새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을 때 일단 간략하게 한 줄 공지라도 해야겠다. 어떤가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공지 채널이라고 뭔가 새로운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대충 알고 기다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약속을 꼭 할게요. 웨이크메이크 제품이고 이거를 데일리 섀도우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되게 컬러들이 무난하게 쓱쓱 바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밝은 컬러랑 바로 아래에 있는 진저 컬러 이렇게 두 개 섞어가지고 잘 바르거든요. 사실 색감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바르지는 않고 그냥 유분기 잡아주는 그런 용도로 바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과연 유튜브를 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 되게 스스로 재밌고 즐거워서 시작한 건데 이게 뭔가 점점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압감을 주거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은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되게 속상함이 많이 들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좋아하는 영상만, 찍고 싶은 영상만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그동안은 그럼 좋아하는 영상을 찍은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제가 찍고 싶고 좋아하는 영상을 찍은 게 맞죠. 그치만 이게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뭔가 브이로그를 올렸으면 그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가 아닌 다른 영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뭔지 모르겠는 죄책감? 이런 게 든 적도 있거든요. 이거 말고 이거 찍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저번이랑 또 겹치니까 다른 걸 찍어야겠지? 그런 사소한 부분들도 영상 마음에 안 드는 병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영상을 배치하는 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골라서 볼 수도 있고 지루하지도 않으니까 그게 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스스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올리고 싶은 그런 느낌을 찾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일단 스스로가 재미가 있으니까 그게 보장이 되니까 내가 내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이 악순환이었던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랬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다시 좀 재미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유튜브 광고를 받지 않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사전에 저희 담당자님과도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리 꾸미기가 좋으면 주구장창 그것만 올리든지 여행이 좋으면 그것만 계속 올리든지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올리는 텀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 중간 광고 안 넣는 거 다들 아시죠? 그 유튜브가 근데 그 사이에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필수로 무조건 광고가 붙게 돼 있거든요? 사실 영상에 그런 광고들을 끼워 넣으면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그래도 몇백은 그냥 가져갈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유튜브 프리미엄이 생기기 전 시절에 저는 중간에 광고가 그렇게 뜨면은 갑자기 영상이 확 보기 싫어지고 이런 걸 미러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내 영상 보다가도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저의 소신껏 중간 광고를 아예 넣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광고를 받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건 맞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광고 문의 메일이 몇십 개씩은 들어와요. 지금까지 몇 년을 유튜브를 해오면서 만약에 될 수 있는 대로 광고들을 다 받았다면 저는 지금 아마 아파트 한 채는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2개 밝은 컬러 섞어가지고 언더에 한번 쓱 지나가줄게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굳이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는데 저의 이런 생각이나 소신을 말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나의 솔직한 감정을 다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나쁘진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히나 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그리고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리고 나의 채널의 색깔과 많이 동떨어지지 않은 것,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광고로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저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수입이 나는 그런 형태잖아요? 하는 게 없다면 그건 오히려 고스란히 저의 손해란 말이에요.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로즈마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빨리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오히려 더 고심하고 더 생각이 많았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2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제가 요즘 아이라인을 잘 안 그리고 다니거든요. 섀도우도 막 엄청 진하게 하지 않고 음영 살짝 넣어주고 유분기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 셀카를 진짜 안 찍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엄청 깨달았어요. 아, 화장보다도 머리가 중요하구나. 요즘 진짜 지금 이 거지존 앞머리가 너무 킹받아서 요즘 화장도 그냥 대충 하고 셀카도 안 찍고 그랬어요. 저 왜 이렇게 얼굴이 밋밋해 보일까요? 쉐딩을 계속 좀 더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중간중간 말이 끊겨가지고 더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지인들한테는 만나서 정말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럴 때마다 좀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 정리를 그래도 좀 차근차근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요즘 좋아하는 팔레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삐아 제품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어두운 컬러 2가지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가 가끔씩 제 스스로를 뭔가 낮춰 말한다 그래야 되나? 그럴 때 아, 난 너무 게으르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게으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으르다의 의미는 하기 싫어하고 대충대충 하고 이런 게 저는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완전 다 정반대거든요. 저는 어쨌든 한번 하면은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고, 그리고 뭘 하나를 해도 절대로 대충 하지 않고 또 무조건 잘 해내고 싶어하고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원인을 계속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깊게 했었죠. 시간을 좀 똑똑하게 쓰지는 못하는 걸 인정을 하는데, 좀 비효율적인 시간 투자가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참 나도 진짜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나를 계속 생각해주고 찾아주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정말 좀 축복받은 일이잖아요.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의 성향이 제가 좀 T잖아요? 제가 또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좀 겉으로 드러내거나 TMI를 남발하거나 뭔가 생색을 낸다거나, 긍정적인 표현들은 생색을 내도 좋은 건데 생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좀 그런 거를 해도 좋을 텐데 내가 너무 나 혼자만 알고 가는 일들이 많았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겉으로 좀 티를 더 많이 내고 뭔가 좋은 일을 한 게 있으면 SNS에 좀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럴 걸 그랬나? 이런 생각까지도 요즘 막 들었었어요. 이게 표현을 안 하면 모두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누군가들을 생각하는지 이런 거 많이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여기 이렇게 뒤트임 하면서 음영 이렇게 넣어줬고 이 컬러로 아이라인처럼 대신 그려주고 있거든요. 제 눈이 아이라인이 막 엄청 잘 어울리는 눈은 아니에요. 물론 카메라에는 좀 아이라인도 진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이 훨씬 잘 나오거든요, 얼굴이. 화면빨이 훨씬 더 잘 받는다고 해야겠죠? 근데 좀 연하게 화장한 날 반응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쪽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하고 싶었다. 그 올리기로 했는데 안 올린 영상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요 겟레디미를 먼저 올리고 싶어가지고 최근 영상 먼저 올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계속 다시 찍고 있어서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캐리어 정보 영상이랑 그다음에 이제 키링 소개. 이 키링 소개는 쇼트로 찍었는데 ASMR용으로 다시 길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찍어야 돼요. 캐리어 짐 싸는 영상이 살짝 고민인데 자주 받았던 제품 정보들을 알려드릴 겸해서 여행 갔을 때 캐리어 푸는 영상을 찍은 거였거든요. 그게 8월에 찍은 영상이라서 지금 좀 계절상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싶으면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지만 그 미등록으로 올려놓을게요. 미등록이 뭐냐면 채널 목록에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링크를 공유받은 사람은 그 비밀 링크로 들어가서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미등록 링크라는 건데 많다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미등록으로라도 올려놓고 그 미등록 링크를 제가 인스타 공지 채널에다가 공유를 할게요. 왜냐면 그 영상은 편집이 다 되어 있거든요.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아니면 앞으로 좀 미등록 링크를 좀 활용해볼까요? 물론 그 미등록 링크는 조회수도 뭐 반영이 아예 안 되고 너랑 나만 이렇게 보는 영상 그런 의미거든요. 좀 해놓고 버린 영상들 아까우니까 미등록으로라도 공유를 해볼까? 요즘 아이들은 무슨 영상이든 다 좋다고 하니까 아마 올려달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맨날 미등록 링크 공유했는데 너무 안 보면 좀 싶을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그리고 한 예전부터 막 언젠가 올리겠다 했던 영상들 제가 차근차근히 천천히 올리고 있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마리들이 도대체 언제 올리냐, 올리기는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올리기로 하고 목록 만들어놨던 것 중에 반 이상은 다 올렸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가방 몽땅 소개라든지 뭐 신발 몽땅 소개, 그다음에 뭐 룸투어, 추리닝 소개,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옷장 털기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고 있었는데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딜레이가 된 그런 주제의 영상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해리포터 영상이나 게임하는 영상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존버해주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하는 영상은 제가 한 두세 편을 완성된 편집본으로 가지고 있고 한 편은 미완성된 그냥 촬영본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게임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거의 2년째 배그를 접었거든요. 1년에 진짜 한 3, 4번 할까 말까? 그때 편집해놓고 안 올렸던 이유는 물론 이것도 저의 욕심이에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땐 너무 실력이 형편없었어가지고 아 내가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되면은 그때 완전 멋있게 매드무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려야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또 흘렀더라고. 제가 게임을 다시 하게 된다면 올릴 수도 있지만 조만간 올리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해리포터 얘기는 이것도 제가 원고를 진짜 열심히 썼어요. 수기로 이렇게 쓰기까지 하고 영화 말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다시 싹 다 했거든요. 거의 시험 공부 노트 필기 하는 듯이 원고 정리를 다 해놨는데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이게 오타쿠 특 알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땐 말 겁나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스토리로 무물로 해리포터 관련된 질문들을 받았었거든요. 그거 캡처한 것도 파일로 다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금방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한번 촬영 시작했을 때 진짜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직감했거든요. 차라리 유튜브 라이브로 켜가지고 받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절대 까먹지 않았다. 아 그리고 몇 달 전에 연애상담 컨텐츠 찍은 것도 편집을 반 정도 했었는데 율리랑 같이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 올리겠다. 이거는 무조건 다시 찍어야 된다. 다른 고민 상담도 아니고 연애 고민 상담인데 둘 다 각 잡고 처음 찍는 건데 우리 그냥 다시 찍자 해가지고 율리랑 다시 찍기로 했거든요. 질문을 새로 받진 않고 그때 받았던 질문을 요즘의 생각으로 다시 답변해주게끔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뷰러 해줄 건데 뷰러 제가 최근에 바꿨거든요. 시세이도 거. 저는 이 유명한 시세이도 뷰러를 최근에 써봤답니다. 비교적. 제가 속눈썹 펌을 몇 번 하고 나서 요즘 안 하고 그냥 기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단점이 속눈썹이 아주 지 멋대로 자라요. 이게 방향이. 아주 뷰러할 때마다 곤혹스러워요 진짜. 이건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필리밀리 속눈썹 브러쉬인데 이거 좀 불로 달궈준 다음에 한번 빗어줘 볼게요. 그래서 저 뭐하고 지냈냐면요.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는. 8월 달에 제가 라이브를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뭔가 유튜브나 인스타나 업로드를 하지 않아가지고 해습 언니들이랑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 셋 다 그때 좀 쉬고 싶어서 간 거여가지고 뭐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았고 저는 그때 찍은 게 캐리어 영상이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은 저 거의 미팅만 하면서 한 달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무슨 미팅을 했냐 하면은 나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재밌는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찾아다닌 것도 있어요. 저희 메이크업 필수템 그 립 펜슬 있잖아요. 립 베이스로 쓸 수 있는 립 펜슬을 제가 직접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로아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 얘기가 봄 지날 때쯤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샘플을 뽑고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어서 그 제작 미팅도 했었고요. 이거는 팔리고 안 팔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가 써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만들어주기만 하면 안 팔리면 내가 다 사겠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제가 정말 갖고 싶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콩테드 피즈.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예쁜 새로운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회사랑 같이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 혼자 맡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문구 제품 제작 미팅도 제가 여러 군데 공장도 가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하면서 다이어리 미팅도 틈틈이 다녔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예쁘게 만들어 볼 생각이고 왜냐면 저는 그게 그냥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고 저한테 막 활력이 되고 그냥 재밌어요. 세상에 없는 예쁜 거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문구 미팅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수첩인데 이렇게 지금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원하는 대로 샘플 보고 있거든요. 또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내년쯤에 구체화될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미팅도 막 다녔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엄청 좋아해 주셨던 앙트레브 미팅도 다녀왔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번아웃이 왔을 때 새로 재밌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좀 하다 보면은 풀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 전보다 바쁘게 지냈었고 요즘 일러스트랑 인디자인도 다시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에는 어딜 가진 않았고 병원 다녀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제가 일기도 꼼꼼히 쓰고 다이어리도 쓰고 그랬거든요. 맛보기로 먼슬리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최근에는 먼슬리도 답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10월 먼슬리는 완성하지 못했는데 대충 봐도 엄청 빼곡한 게 보이시죠? 아 맞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모임을 하기로 했잖아요. 한 11월쯤에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11월 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려면 이것저것 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모임 때 만나게 될 로즈마리들한테 마리대장 시즌 그리팅을 만들어서 로즈마리들 만났을 때 주면 좋아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면 선물로 다 나눠줄 수 있게 굿즈를 또 제가 만들고 있었어가지고 그거도 지금 거의 막바지? 그거는 차차 말할 때가 오면은 천천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영상을 잘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애교살을 먼저 칠해줘야겠다. 요즘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투쿨포스쿨 요 프로타주 펜슬 9호 쉬어 누드 컬러랑 샤이닝 린넨 컬러. 제가 이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같은 컬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주 써가지고 둘 다 몽당 연필 되기 직전입니다. 언더에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눈 뒤에까지 이렇게 발라줍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깔아줘요. 그리고 여러분 플리마켓 관련해서는 인스타 공지 채널에서는 한번 말했었는데 지금 정해진 것만 얘기를 해주자면은 9월 초중순쯤 하고 싶었었는데 플리마켓을 애초에 왜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냐면 헤이즐 언니가 그 스튜디오 같은 거를 열게 돼가지고 그 장소를 대관을 해서 둘이서 같이 플리마켓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언니가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줘가지고 나도 예전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게 추진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날짜도 다 정하고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언니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저희가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좀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당장에 못 구하게 되어가지고 밀렸어요. 딜레이가 되어서 10월 말쯤에 하면 좋겠다. 저 혼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헤이즐 언니랑 율리를 만났을 때 제가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 추가하려고 오늘 영상 다시 찍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플리마켓 계획은 12월 초쯤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중순 전에 초쯤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플리마켓 준비하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이 없는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고 더 이상 이제 번복될 내용이 없다, 구체화가 됐다 싶으면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주기적으로 번아웃이 오고 올해도 솔직히 봄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로즈마리들을 만나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어가지고 제가 올해는 무조건 구독자 모임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은 이유도 저도 뭔가 긍정의 기운을 좀 많이 받아가지 않을까 꼭꼭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위에만 마스카라를 발랐고 아래에 이 린넨 컬러로 애교살 한 번 더 칠해줄게요. 디올 팔레트 써서 애교살 한 번 더 밝혀줄게요. 이 위아래 이 컬러를 많이 씁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촬영도 잠깐 했었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그런 거 잘 안 찍어요.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잘 안 찍는데 이것 또한 또 리프레쉬가 되지 않을까?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되게 편하게 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화장 대충 하고 머리 묶고. 그래서 그 다큐에서 저를 오랜만에 보셨던 로즈마리라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볼은 파우더 처리를 안 해놔가지고 크림 블러셔 한번 써볼까요? 다시 쳤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놓고 릴리바이 레드공 체리 피버 촉촉이 틴트를 안쪽에만 한번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입술 테두리는 이거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이처 리퍼블릭 허니 멜팅 립 살구 가득.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립 라인에 예쁘게 발라줄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좀 탕후루스러운 그런 립인가요? 아, 좀 심심한데 펄을 좀 발라볼까? 다이아몬드 파우더 같은 펄이거든요.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사온 건데 눈 앞머리에 콕 찍어줘 볼게요. 정말 살짝만 포인트? 너무 심심하니까. 초간단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 완성샷을 예쁜 척을 하면서 찍어야 되나? 고민이 되네.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다. 이런 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영상이 늦어졌던 이유는 예전부터 좀 지속됐던 번아웃이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마리대장의 해결책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 위주로 다시 해보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내린 이런 결론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3주 정도가 넘어가기 전에는 짧게라도 공지 채널에 소식을 알린다. 마리대장과 우리 로즈마리의 약속. 뭐 카메라 끄고 나면은 또 하고 싶었던 말이 계속해서 생각날 수도 있는데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도 보러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